나는 올해로 23살이 되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고등학교 때부터 홀로 자취를 해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동수라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주말이면 내가 혼자 자취하는 걸 아시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동수네 집에서 밥 먹고 하룻밤 놀다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천사 같은 분이었죠. 덕분에 나는 동수네 집에서 따뜻한 집밥을 먹고 가끔은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동수네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대학을 들어갔죠. 근데 동수 녀석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면서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요즘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동수 엄마의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동수 입장에선 자기 인생이 남들보다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늦어져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 탓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도 평일이건 주말이건 자주 동수 집에 갔어요. 물론 동수 엄마의 집밥이 그립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수 엄마를 처음 본 날이었어요. 내가 정태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자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반갑다. 정태야. 그녀는 당시 40살로 사별 후 혼자 생활하며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세련되고 젊어 보였죠. 거짓말 조금 보태 친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몸매도 엄청 매끈했어요. 동수 엄마는 내가 갈 때마다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시고 참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아줌마한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모성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러다 재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동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쪽팔렸나 봐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동수가 한국에 들어왔고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동수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수가 나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니 그녀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오랜만에 정태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다 같이 한잔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동수네 집으로 갔어요. 어머, 정태 진짜로 오랜만이다. 그녀는 동수 없다고 자길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서운하다 말씀하셨죠. 난 너 정말 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넌 아줌마가 하나도 안 보고 싶었니? 아뇨, 많이 보고 싶었죠. 정말이야? 진짜 맞아? 맞죠 그럼. 아줌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제가 짐승도 아니고 헌데 왜 연락 한 번이 없었어? 친구도 없는 집에 혼자 찾아와 뵈려니 쑥스러워서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번호는 그대로지? 네, 그대로예요. 너가 연락 안 하면 내가 먼저 연락한다. 그래도 되지?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집과는 달리 동순애는 아이파크에 살고 있었고 인천 쪽에 빌딩도 있고 원룸 건물도 하나 있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동수 엄마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와 매끈한 몸매는 이성에게 한참 호기심을 많을 때인 사춘기 시절인 내게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집을 자주 찾는 이유기도 했죠. 사실 어린 시절 엄마 없이 할머니하고 자란 탓에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컸어요. 그러니 정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이 그리워서 동수 엄마처럼 나이 먹은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동수 엄마였다. 정태야, 혹시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니,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곧 명절이라 생선 좀 사야 하는데 동수도 없고 은옥이도 이번 명절에는 못 온다고 해서 가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아줌마 혼자 운전하고 가기가 좀 그런데 심심하기도 하고 말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모시러 갈게요. 점심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먹으면 되지. 지금 얼른 와. 네. 그럼 12시까지 갈게요. 점심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가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반찬이 많지는 않아도 정갈하고 맛이 있어 보였다. 제육볶음과 밑반찬들로 한 끼를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그 집을 드나들면서도 그녀와 단둘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기분이 참 묘했다. 식사 중에 내가 아줌마도 혼자 식사하실 때가 많으시겠네요? 했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친구들 만나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 같아선 예전처럼 너희들이랑 한 식탁에서 밥 먹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치곤 소박하시네요. 가끔 정태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말야. 저랑 밥 먹는 게 기분 좋아질 일인가요? 그럼 좋고 말고 아줌마는 너무 즐겁고 좋지?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외롭지. 혼자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안 외롭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럼 차라리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 연애는 혼자 하니? 남자가 있어야 연애를 하지. 제가 팔팔한 젊은 놈으로다가 하나 소개시켜 드려요? 호호. 그래 정태가 책임지고 어디 한번 구해줘봐. 우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 1시간 정도를 달려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도착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비할 수 없이 호객 행위가 많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순간 나랑 눈이 마주치자. 괜찮지? 오늘 너랑 데이트하는 기분 한번 내보려고. 그럼요. 좋아요. 데이트 제대로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애인해주기로 해요. 그럴까? 호 그녀는 어린 소녀가 된 마냥 해맑게 웃었다. 우리는 말린 조기와 명태, 아구, 갈치, 멸치, 박대인가 하는 생선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양손에 가득 담을 정도로 샀다. 가게 직원들과 먹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로 싸줘야 하신다며 손 크게 사셨다. 보기와는 다른 마음 씀씀이었다. 한참 시장을 보고 물건을 차에 싣고 다시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바다 냄새가 오랜만이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 하시길래 내가 그럼 바닷가로 한번 돌다 가실래요? 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정태만 시간 괜찮으면 그럴까? 하시길래 오늘 아줌마랑 첫 데이트인데 이대로 가긴 싫네요. 함께 바다라도 실컷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난 해안가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수산물 시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바다가 나오려면 한참을 가야 했다. 운전하면서 친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 이성에 대한 대화를 했다. 아줌마,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마음은 아직 소녀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싶어. 그래서 아쉬움도 들고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동수 나온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지 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직 한창이신데요. 나 몇 살인지 알아? 글쎄요. 보기에는 30대 중반쯤. 호호 다 알면서 장난하지 마. 나 40하고도 훨씬 넘었어. 요즘 시대엔 40대면 한창이지요. 그나저나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즐겁게 데이트하셔야죠. 그래, 그러자. 그녀는 나를 한번 빤히 쳐다보시더니 정태가 옆에 있으니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 그쵸. 저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럼 말해 뭐해. 좋고 말고지. 저는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남잔데 앞으로 어쩌시려고 벌써부터 빠져들면 곤란해질 텐데요. 대체 어떤 매력이 더 있길래 이리도 자신만만한 거야. 남자라면 지치지 않는 체력 아니겠습니까? 뭐야,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녀는 내 짓궂은 농담에 다소 황당해하면서도 말을 이어갔다. 나도 더 늙기 전에 그런 화끈한 연애를 한 번쯤은 해보고는 싶네. 우리 조용한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그럴까요, 옥순 씨. 뭐야, 정태.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왜 이상해요? 제가 갑자기 아줌마 이름 부르니깐. 아니,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니까 꼭 애인이 불러주는 것 같았거든. 아줌마를 좋아해서 알아뒀어요. 근데 아줌마,
진짜로 애인 없으세요? 얘는 아줌마가 애인이 어딨니? 그럼 오늘처럼 종종 저랑 데이트해요. 저도 아줌마랑 놀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아줌마. 내 대답이 맘에 들었는지 그녀는 사랑스런 얼굴로 나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녁으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정태야, 나 술도 한잔하고 싶은데 어때? 좋아요. 안 그래도 저도 술이 땡겼는데 소주 어때요? 그래 좋아. 삼겹살엔 소주지. 그렇게 우리는 술까지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어느새 소주 3병을 다 비웠네요. 정태야 괜찮니? 저 좀 취한 것 같아요. 아줌마, 정말 술 잘 드시네요. 이제 그만 마시고 가야겠어요. 집까지 가려면 또 한참인데 어떻게 가지? 술이 취해서 제대로 갈련지 모르겠네. 그래,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대로 보내기 아쉽기도 하고 말야. 아침에 아줌마가 아침밥 맛있게 해줄게. 여기서요? 놀라 반문하는 척 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동수도 없고 은옥이도 없는데. 그래 뭐 어때? 아줌마가 남도 아니고 말야. 참 스스럼 없네요. 이거 내가 섭섭해. 해야 하나. 나는 남자로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저도 남자라고요. 호호호. 얘가 또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애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줌마. 이제 그만. 애인놀이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칫, 알겠어요. 그럼 자고 갈게요. 씻고 누웠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정태 벌써 자니? 그녀가 내 방으로 찾아왔고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건 다름 아닌 아줌마였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친구 집에 자주 갔어요. 주로 수업 끝마치고 저녁 얻어먹으러요. 물론 아줌마 때문이었죠. 그녀도 혼자 지내시니 밥맛도 없다고 하셔서 별 약속 없는 날에는 항상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내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발길이 가더라고요. 친구 엄마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거의 저녁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술이 문제지요. 그렇게 한두 잔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자연스레 거사를 치르고 말았죠. 남자는 다 똑같잖아요. 웬만해선 참기 힘든 거. 그 집에서 몇 번 자다 보니 자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는 순간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겁도 나고 혼란스럽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길래 저도 모른 척 했죠. 그렇게 수개월을 아무렇지 않게 만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 엄마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멈춰야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너랑 오래 보고 싶다. 그래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고 싶어.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아쉬웠지만 아줌마 말처럼 끝이 뻔히 보이는 만남이었기에 이쯤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아줌마와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 제 나이가 벌써 33살이 되었지요. 사실 동수에겐 젊은 엄마뿐 아니라 3살 어린 은옥이란 여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집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지요. 어릴 땐 몰랐는데 그날 보니 많이 성숙해졌구나.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은옥이가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녀 얼굴에서 점점 옥순이 보였거든요. 이후 또 한 번 보게 되었고 그 후로 동수를 핑계 삼아 그 집에 놀러 갔지만 볼 때마다 점점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 몰래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줌마한테는 미리 허락을 받았죠.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은옥이가 이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게는 하지 말라 당부를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은옥이도 나에게 진작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수한테도 먼저 말하고 순조롭게 밟고 나갔어야 했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자기 여동생 소개 잘 안 시켜주잖아요. 왜냐면 같이 놀았기 때문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죠. 현장을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사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동수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만일 은옥이랑 사귀다 헤어지면 은옥이나 나나 친구나 관계가 정말 애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말도 맞긴 했어요. 혹시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은옥이는 애까지 딸린 이혼녀였으니 저희 부모님이 쉽게 결혼 수락을 해줄 리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럼 또 서로가 상처받을 거고 자기 입장도 곤란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데 너가 중간에서 왜 그러냐고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설령 사귀다 헤어져도 좋게 마무리하면 그만이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빠가 동생 연애사에 관여하냐며 야단을 치셨고 그렇게 우린 아줌마의 도움으로 계속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곧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모두 다 동수 엄마 덕분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혼까진 괜찮은데 남의 애까지 키워야 하는 건 그렇지 않냐고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아줌마가 나서서 아버지를 따로 만나 설득까지 했거든요. 애가 크기 전까진 자신이 키우겠다고 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을 테니 이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런 장모의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절 아들처럼 챙겨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아버지였기에 그녀의 말이 신뢰가 갔던 거죠. 그녀와 나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때때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추억을 회상하며 웃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결심과 희생은 결국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해요, 옥순 씨. 나의 첫사랑, 영원히 기억하며 살게요.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집에는 딸 둘을 키우는 40대 초반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아줌마는 돌싱이셨고 공장에서 작업 반장을 하고 계셨는데 복학 전에 방황하던 제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셨죠. 바로 아줌마가 다니시던 공장이었어요. 그곳은 주로 육가공, 선별, 가공 및 포장 등을 하는 곳이었는데 집이랑 거리도 괜찮고 근무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나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회사여서 괜찮겠다 싶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옆집 아주머니와는 일하는 부서가 달라서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오다 가다 얼굴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며 지냈어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고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만 생각했죠. 공장에는 저와 말동무를 해줄 30대 초중반의 노처녀 누나들과 이씨 아주머니들이 많아서 옆집 아줌마가 이성으로 느껴질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가까이 지내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늘 함께 마시며 저를 아주 아껴주셨죠. 그녀는 저와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35살 정숙 누나였는데 제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었죠. 평소 타이트한 청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껏 본 뒷모습 중에 정숙 누나만큼 견줄 만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가수 설현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아시죠? 설현의 SK텔레콤 광고판, 크롭탑과 스키니진,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고 뒤돌아 서 있는 뒤태. 제가 어릴 때부터 설현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설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정숙 누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게다가 일할 때는 정숙 누나가 제 바로 앞에서 일을 하니 혈기왕성한 시기에 외롭던 저에게 그녀는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팀 전체 회식이 있던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돼지갈비집에서 다 같이 1차를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차로 호프집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정숙 누나가 저를 붙잡더니 2차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 따라갔죠. 그런데 제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 이 팀 작업반장인 옆집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창식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일도 잘한다고 우리 팀에도 소문났던데. 하하. 그런가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일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역시 상남자였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아줌마. 그 말 칭찬이죠? 그럼
당연히 칭찬이지.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칭찬이지. 암튼 아줌마한테 좋은 말 들으니 기분은 좋으네요. 그래. 암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우리 한잔할까? 아줌마가 배시시 웃으며 제 눈을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약간 풀려 살짝 취한 상태로 보였어요. 네. 저한테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아줌마. 고맙긴 뭘 이 정도 가지고. 호호. 그러면서 민정 엄마와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창식이. 만나는 여자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거든요. 아, 그랬어? 그나저나 너 제대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지? 네. 8개월째예요. 이야, 우리 창식이 많이 외롭겠구나. 이 아줌마가 참한 아가씨로 하나 소개시켜줘. 아니요, 괜찮아요. 제 연애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하. 칫, 그렇게 말하니 괜히 섭섭하네. 창식이, 너 혹시 정숙이 좋아하니? 네? 순간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깜짝 놀랐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줌마는 돼지갈비집에서부터 제가 자꾸 정숙 누나를 심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더니 너 정숙이 좋아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으니 사실은 정숙 누나랑 공장장님이랑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정숙 누나를 좋아하다 상처받을까봐 말해주는 거라고요. 사실 크게 실망했죠.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홧김에 술잔을 마구 들이켰어요. 창식아, 너 이러다 쓰러져. 천천히 좀 마셔. 저 쓰러지면 아줌마가 책임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얘는 내가 왜 널 책임져. 내 남자도 아닌데 이웃 좋다는 게 뭐예요. 가는 길에 같이 가면 택시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너 책임져 줄 테니 실컷 마셔. 그 순간 정숙 누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공장장 옆자리에 앉아 즐겁게 노는 모습에 정말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그렇게 한참 속상해하고 있는데 3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내내 공장장 옆에 붙어있던 정숙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노래방에 가자는 겁니다. 창식아, 누나랑 노래방 가자.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비밀 연애에 제가 들러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동안 저를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두 사람이 마음껏 데이트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그래도 누나가 팔짱까지 끼며 애교를 부려서 살짝 기분도 누그러지고 언젠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저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싶어 우여곡절 끝에 노래방에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신나게 놀다 보니 갑자기 쉬어가는 타임이라며 몇몇 사람이 브루스를 추었는데 공장장과 정숙, 누나도 한쪽 구석에서 추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래서 저도 홧김에 민정 엄마한테 가서 아줌마도 저랑 브루스 쳐요 하며 손을 잡아 끌었더니 호호호 내가 창식이랑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하면서 살짝 밀당을 하더니 슬며시 끌려오는 거예요. 창식아, 나 춤 잘 못 춰.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이니까 한쪽 구석에서 공장장님이 정숙 누나를 끌어안고 스텝을 밟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죠. 어머나, 순간 아줌마도 깜짝 놀라더군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내가 이런 춤은 처음이라 거짓말이었어요. 공장장님이랑 김씨 아저씨도 자연스럽게 아줌마들이랑 춤을 추는 걸로 봐선 그들이 이런 곳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님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3차 노래방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같은 빌라에 사는 민정 엄마와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게 되었죠.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가는데 노래방 때와는 달리 너무 조용해서 둘 다 뻘쭘하니 창문만 보고 있었어요.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아줌마가 이대로 헤어지기엔 뭔가 허전하다면서 우리 한 잔만 더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한 잔 더 하게 된다면
분명 뭔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돼. 애가 둘이야.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였던 거예요. 제가 아줌마에 비해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남자잖아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되었고 한참 외로움을 느낄 때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짝사랑하던 정숙 누나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홧김에 브루스를 쳤던 감정이 뒤섞여 복잡한 심경에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어요. 사실 옆집 아줌마 민정엄마는 저희 엄마랑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옥순 아줌마예요. 10년 전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빌라 3층 집은 늘 그랬다. 계절은 바뀌어도 어딘가 텅 빈 듯한 공기는 변함없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빌라 현관문을 나서면 바로 앞집 301호가 보였다. 옥순 아줌마네 집, 미정, 미숙 두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 빌라 분양받던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8살 꼬맹이였을 때부터 옥순 아줌마와 알고 지냈다. 엄마와 옥순 아줌마는 언니 동생하며 친자매보다 더 끈끈하게 지냈었다. 명절이면 우리 집 거실은 신문지 깔고 음식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다. 온 가족, 아니 두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전을 부치고 옥순 아줌마 특제 잡채를 만들었다. 김장철이면 빨간 고무대야가 거실 한가운데 놓였고 옥순 아줌마의 칼칼한 웃음소리가 빌라복도를 울렸다. 김치를 버무리다 말고 삶은 돼지고기에 갓 담근 김치를 얹어 먹던 그 따뜻한 겨울밤의 풍경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8년 전 엄마는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옥순 아줌마를 찾았다. 옥순아, 우리 창식이 좀 잘 부탁해.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옥순 아줌마의 손을 잡고 했던 그 마지막 부탁,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옥순 아줌마는 엄마가 떠난 후 더욱 살뜰하게 우리 집을 챙겼다. 밑반찬은 물론이고 가끔씩은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했다. 마치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옥순 아줌마의 손길은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옥순 아줌마와 우리 가족 사이에 드리워진 미묘한 그림자를 감지하기 시작한 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말 수가 줄었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고 어두웠다. 그런 아버지 곁을 옥순 아줌마가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마 친구로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빌라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301호 옥순 아줌마네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 집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301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옥순 아줌마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왜 옥순 아줌마 집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옥순 아줌마네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나는 예민한 사춘기, 소년 특유의 날카로운 촉으로 아버지와 옥순 아줌마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몇 번 더 수상한 장면들도 목격했다. 아버지가 옥순 아줌마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옥순 아줌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 속삭이는 모습,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단순한 이웃 사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옥순 아줌마는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옥순 아줌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남편 이야기는 늘 부정적이었다. 무책임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심지어 폭력적이었다는 둥. 옥순 아줌마는 전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 옥순 아줌마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춘기 시절 나는 아버지와 옥순 아줌마의 수상한 관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옥순 아줌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옥순 아줌마가 엄마가 떠난 자리를 아버지와 함께 채우려 한다는 생각에 혐오감마저 느꼈다. 어린 마음에 질투심 비슷한 감정도 느꼈던 것 같다. 엄마의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하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의 관심을 옥순 아줌마가 빼앗아가는 것도 싫었다. 그때부터 옥순 아줌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옥순 아줌마가 반찬을 들고 찾아오면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옥순 아줌마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다. 옥순 아줌마는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창씨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었지만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옥순 아줌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로 우리 집을 예전처럼 살뜰하게 챙기지는 않았다. 어쩌면 옥순 아줌마도 내가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나는 20살이 넘었고 옥순 아줌마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와 옥순 아줌마는 여전히 빌라 앞집, 뒷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왕래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목례를 하거나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이후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두 사람의 인연도 진작에 끝났음을 눈치챘을 때쯤에는 옥순 아줌마 역시 우리 집과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문득 사춘기 시절 옥순 아줌마를 괜스레 피했던 이유가 어쩌면 질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따뜻한 옥순 아줌마의 관심을 아빠에게 빼앗겼다고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 어린 마음에 질투심이 싹 터 자신도 모르게 아줌마를 밀어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취한 밤, 새벽녘 택시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고 말았다. 어쩌면 그녀에게 나는 한때 사랑했던 아빠를 대신하고 나는 짝사랑하던 정숙 누나를 그녀로 대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창씨가 우리 한 잔 더 할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 잔 더. 라는 말은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저에게는 2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할 때도 여자친구와 함께 갔었고 훈련소에서 편지도 가장 많이 받아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서로 첫 경험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여자친구 덕분에 신촌, 홍대, 명동, 이태원, 여의도, 가평 같은 좋은 곳도 처음 가보고 여의도 불꽃 축제도 보고 남산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뮤지컬도 보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도 가는 등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고 서로 힘들어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노력해보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자친구의 기다린다는 말을 굳게 믿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초기에는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임들의 눈치를 보고 혼나기도 했지만 여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군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깐요. 한 달에 2번 정도 여자친구가 면회를 와서 외박도 나가곤 했어요. 이 모든 게 상병 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복학생 오빠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늘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락 페스티벌도 그 선배와 함께 다녀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정분난다. 남녀 사이의 선후배가 어디 있냐며 걱정했더니 여자친구는 3살이나 많은 아저씨고 친오빠처럼 친한 것뿐이라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는 제가 전화하면 귀찮아하고 빨리 끊으려고 했어요. 이후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점점 지쳐갈 때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선배랑 바람이 난 건 아닐까? 며칠 안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역시나 여자친구는 얼마 못 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오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오빠는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저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입대하고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면서 투정만 부리고 힘들다고 주말마다 면회 와달라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대로 놓아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헤어질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 란 말을 남기고 이별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그 남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만난 지 200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술만 마시고 PC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동네 양아치들과 싸움질이나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양아치들과 싸움이 붙어 파출소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출장 중이신 아버지를 대신해 옥순 아줌마가 보호자로 와주셨어요. 파출소에서 옥순 아줌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크게 혼이 났죠. 아줌마는 제 사정을 듣고 잡념을 없애는 데는 단순 노동이 최고라며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복학하기 전에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이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아줌마가 소개해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옥순 아줌마와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고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왔죠. 사실 복학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도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는 말을 바라지도 않았으니 옥순 아줌마도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복학 후에 동아리 후배와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옥순 아줌마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게 옥순 아줌마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 이별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인데 제가 연락을 안 하면 옥순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고 아줌마에게 연락이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연락했다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말이지 저에게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현명한 자는 여행한다.